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반 관찰 일지를 한 가지 영역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 아이들에 들어가면요. 아이의 이름을 우리 반 아이 이름을 넣고 검색을 누르면 우리 반 아이 이름이 이렇게 연동되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작성할 월을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3월이다 생각하면 3월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영역,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저하고 한번 같이 적어봐요. 어, 충분히 선생님께서 읽으면서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혹시 포인트를 놓치지 않나 혹은 이러한 부분이 해석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녹화본으로 전달 드리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작성하는데 힘들다면 한 번 정도는 참고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유아반의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는요. 신체 활동 즐기기와 건강하게 생활하기 이 두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신체 활동 즐기기는 신체 영역, 영아반에 이어서 신체 영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각하면 되지만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영아반에 기본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감각 반응 수준부터 볼게요. 여기에 있는 수준은요, 만 나이를 나타내는 거고,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 수준을 다양하게 분포도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우리 반, 우리 원화 해당하는 영역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반 아이는 만 4세니까 4세만 계속 체크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이 아이의 제대로 된 영역이 혹은 제대로 된 수준이 무엇이지를 알고 체크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자, 2세 수준은요. 감각적인 차이를 느껴보는 활동에 관심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감각적 차이에 반응을 한다. 자, 감각적 차이란 감각은 뭘까요? 오감놀이겠죠. 뭐 냄새가 나는 거, 이건 냄새 나는 거 맞나? 혹은 장난감에도 이렇게 코를 냄새 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귀에다가 대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감각적 차이를 느껴보는 활동에 관심이 조금 있고, 이 감각 활동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심이 조금 있고, 팔 차이에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통상 2세 아이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자, 3세 초반이 되면 요 2세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만 3세가 되면 감각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는 거고 손으로 만졌을 때는 촉감이 느껴지고 촉감을 느꼈을 때도 말랑말랑한 거, 딱딱한 거 이런 게 있는 거를 알고 그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거는 왜 이런 느낌이지? 이건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를 경험하고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거는 이제 만져보지 않아도 좀 더 딱딱한 물건 아니면 요거는 만져보기 전에 딱딱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폭신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4세 수준이 되면 이제 감각 기관의 호기심을 가지고 감각적 차이를 경험하는 활동을 하며 바깥놀이 나가면 만 2세 정도만 되면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얘들아 여기 와서 꽃냄새 좀 맡아봐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4세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거 냄새 나나? 얘들아 이상한 냄새나 여기 하수구에서도 냄새 나고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이거는 냄새가 나는 물건이구나를 알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감각적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세가 되면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을 탐색하며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거는 여기 꽂아보면 말랑하니까 꽂아질 거야 하고 내 감각을 이용해서 놀이로 승화한다는 뜻이에요. 5세가 확실히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놀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놀이로 잘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6세 되면 이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해서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요까지 수준이 되는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굉장히 힘든 단계이거든요. 요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선생님들이 통상 유아반을 맡았을 때는 요 수준에 큰 차이 없이 다양하게 연령을 체크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우리 반 요게 해당된다 하는 거를 체크하시고요. 자, 신체 특성 인지 수준. 신체의 명칭을 알아보고 신체 일부분의 명칭을 알고 전체를 아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이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 자, 3세는요.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해요. 신체 부분의 명칭을 알고 일부분이 아니라 부분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안다는 거예요. 부분의 명칭을 알고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활용해서 움직이려고 한다. 자, 특성을 움직이는 건 자연스럽게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단계는 명칭을 조금 아느냐, 조금 더 아느냐. 각 부분의 명칭을 안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는 팔이라고 하면 팔만 알았다가 여기는 팔,
팔목, 손바닥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아는 수준이고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 대부분 이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신체의 명칭과 기능을 아는 거죠. 무언가 물건을 집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집어야 하는 것과 손바닥을 사용해야 하는 것, 발로 공을 차야 하는 것, 명칭과 기능을 알고 신체의 각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움직인다. 이 뒷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연령에 맞을 텐데 명칭과 기능을 아는지 각 부분의 명칭을 아는지 신체의 부분 어느 한 부분을 아는지 조금만 아는지 요 차이를 알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체 균형 수준은요. 이거는 유아기에 오면서 신체 균형 수준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영아기 때는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이 좀 떨어져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유아가 되면 자기 몸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신체 균형 수준이라고 했을 때 평균 되나 이렇게 일자로 걸어보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서 있는 것도 자기 몸을 좀 조절하는지, 기다려야 할 때, 앉아 있어야 할 때를 자기 몸을 좀 조절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세는 신체 균형을 유지하려는 활동에는 참여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진 않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3세가 되면요. 각 부분의 움직임에 조절하는 활동에 관심이 있고 신체 균형을 유지해 본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일자로 걸어야 된다면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손을 이렇게 넓이 뻗는다든지 내가 다른 몸을 조절해서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요. 4세 되면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의 요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힘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시간도 이거보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세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본다. 이거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혹은 오리걸음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기가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세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하며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이 단계 이상의 것을 신체적으로 아마 남자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다음 단계가 해당되면 그 아이에 해당되는 수준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동 운전 수준이에요. 이동 운동 수준. 2세 되면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운동을 한대요. 그럼 3세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걷기, 계단 오르기 다 되나 봐요. 달리기가 들어간대요. 2세도 달리는데요. 달리기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달리기냐면 걷는 거와 달리는 거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 1세 아이들이요. 걷지를 못해요.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보자 빨리 달리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 조절이 내 신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걷다 보니까 속도가 붙어서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는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걷는 것은 걷는 대로 할 수 있고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동 운동을 할 때 걷는 것과 달리기 요거를 한다. 계단 오르기도 2세는 되고 당연히 3세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만 1세도 달리기 할 수 있는데 했을 때 걷는 것과 달리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4세 되면 이동 운동을 하면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선생님 어떠한 제시를 할 거예요. 몸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 조절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코끼리 코를 하고 몇 바퀴 돌아가지고 뛰어와요 이런 거 할 때 3세는 되기 힘들다. 4세 정도 돼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세 수준은요. 이동 운동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걷기, 달리기, 뛰기, 제자리에서 몸 움직이기 등 이제 많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만 6세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은 움직임의 개념을 알고 운동 요소를 적용해서 또래하고 걷기, 달리기, 뛰기. 초등학교 가면 훨씬 더 유아반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거. 여기서도 우리 반 아이의 요 체크하는 이 아이에 해당하는 수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구 활용 수준도 한번 볼게요. 기구는요, 쉽게 생각하면 놀이터라고 생각하세요. 놀이터에서 어떤 기구를 활용하지? 요걸 생각하시면 되지. 기구라고 하면 체육 도구인가? 이런 거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기구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데 다른 놀이기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구를 사용하는 줄 스스로 할 수 없고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신체 활동하는 거죠. 만약에 놀이터라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두 개 정도를 사용해서 신체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놀이터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구, 자신이 좋아하는 기구를 활용해서 신체 활동한다.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제 요거 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 아이들이 요만큼 단계까지 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 6세 정도 되는 건요. 만 5세 아이들 수준 중에서 높은 아이, 신체 활동이 좀 뛰어난 아이는 요거 체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아이 수준을 체크하시고요. 바깥놀이 참여 수준입니다.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에 그냥 참여하는 거고요.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하고 몸의 각 부분의 특성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것을 즐깁니다. 바깥에서 하는 신체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신체 활동을 능동적으로 한다. 자, 여기는 몸에 움직이는 것을 좀 즐기는 거, 능동적으로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즐겁게 참여하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신체 활동을 즐겁게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깥놀이를 참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 그죠? 그런 아이는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요 정도 들어가면 될 거예요. 아무리 만 5세라고 해도 바깥놀이 참여하는 걸 별로 능동적으로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요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가 보이면 요 수준으로 나누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체 활동 참여 수준을 볼게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자, 3세 수준이 되면 자신의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신체 활동을 참여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함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놀이가 재미있다. 재미있어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신체 놀이에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아반에도요. 기본생활 습관 영역이 이렇게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청결 습관 수준은요.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손과 이를 깨끗이 하기를 시도한다. 선생님이 이제 도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 3세 수준에도 아직 교사의 도움이 조금씩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2세를 체크하세요. 사실 이거는 2세 수준이 되면 만 2세 정도가 되면 교사의 도움 없이 해야 하는데 만 3세여도 아직 선생님 손이 필요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앞단계 수준인 거예요. 거의 1세 수준인데 자, 이제 처음에 와서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2세 수준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2달 동안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3세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3세라고 해서 선생님이 다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3세 정도 되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 2세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3세 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를 시도한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 3세 정도 되면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려고 한다. 자기 밥을 먹고 나서는 양치를 하는 것을 알고 또 손은 바깥놀이 갔다 오면 손 씻어야지 이런 것을 본인이 알고 실천하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비누로 깨끗이 한다든지 아니면 손에 끈적끈적한 걸 묻었을 때 선생님 닦아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가서 물로 흐르는 물로 씻어야 하는 것을 깨끗이 한다는 걸 안다든지 주변을 깨끗이 하는 거 주변까지 이제 챙기게 되는 거예요. 청결 습관이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하고 놀잇감을 정리하며 손과 이를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스스로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자, 6세 되면요. 손을 바르게 씻는 방법을 알고 깨끗이 씻고 스스로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들이요. 우리는 정리정돈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걸 언제부터 가르치죠?
어린이집 다니는 순간부터 가르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첫 번째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해야 이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이구나, 이걸 깨끗이 하는 건 참 기분이 좋은 거구나를 영아기 때 배우고 나면 이제 유아기 때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완벽하게 되면 그 뒤에 놀잇감을 정리하는 게 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는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꾸준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세 수준이 되어서는 스스로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전까지 선생님이 만 1세부터 꾸준히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하는데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서 방해가 받지 않는지, 그걸 계속 알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5세는 이제 놀잇감을 정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식습관 수준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는 거고요. 음식의 필요성을 알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시도해요.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식사할 수 있고요. 몸에 좋은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식사 예절을 지킨다. 자, 여기는 제가 예측을 해본 건데 아마 편식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편식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5세, 만 4, 5세가 된다고 해도 아직 편식이 심하다 하면은 음식의 필요성을 알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시도한다.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식사할 수 있다는 건요.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선생님이 먹어보라니까 나는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먹어봐야지 할 정도가 되어야 이 4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편식하고 선생님 이거 먹어보세요 하면 싫어요, 안 먹어요 하는 수준은 3세 수준밖에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아이에 해당하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휴식 습관 형성 수준이에요. 어린이집 일과에 따라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요.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관심이 있고 일과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 하루 일과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한다. 어린이집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스스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자, 여기서 잠을 잔다는 건 이제 유아반이니까 유아반은 낮잠을 거의 자지 않죠. 그런데 여기 안에 2세 이하에 있는 낮잠을 잔다, 잠을 잔다는 거는 일과 시간 안에 잠을 자는 것이고요. 3세 이상이 되는 거는 저녁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마다 일과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잠을 안 자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지,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지 요거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배변 습관 형성 수준이에요. 활동에 몰입하며 화장실 가야 함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배변 욕구를 느낄 때 스스로 화장실에서 간다. 배변 욕구를 느낄 때 화장실에서 갈 수 있고 바른 배변 습관을 가진다. 배변 욕구를 느낄 때 스스로 화장실 가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진다. 배변 욕구를 느낄 때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할 수 있고 도움 없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형성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발달상 아이들은요 36개월이 지나면 이제 자신의 배변 습관이란 거는 여기는 놓치죠. 선생님이 가야지 하고 케어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3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못 왔다가 소변이 너무 보고 싶어도 조금 참았다가 놀 수 있을 때가 3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오면 심하려는데 느꼈을 때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3세인데도 가능하다면 요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질병관리 습관 수준은요, 교사의 도움으로 질병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교사에 주의할 필요하다. 질병의 위험을 알고 스스로 주의하려고 노력한다. 교사의 도움으로 질병 및 전염병을 예방하는 법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하며 이를 예방하는 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요거는 아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질병에 관련된 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우리 반 안에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위험을 알고 스스로 주의하려고 노력한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선생님이 이제 얘들아 기침하고 열이 날 때는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됐을 때 마스크를 쓰려고 노력하는지,
전염병을 예방하는 뭐뭐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혹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기침할 때 이렇게 손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정도는 알고 실천하는지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옷차림 습관 수준. 교사의 도움으로 날씨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이건 학부모님 도움도 필요하겠죠. 교사의 도움으로. 오늘 바깥놀이 갔는데 아직 더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잠바 좀 벗자. 지금은 더운 거 같대? 라고 해서 아 더워요 더워요 하고 벗을 수가 있고요. 날씨에 맞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 못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느껴지는 것과 감각적인 부분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지 혹은 예민하든지 이 부분이 부족한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날씨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계속 땀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잠바를 벗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맞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지,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노력한다는 것은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날씨와 계절과 상황에 적절하게 옷을 입고 벗는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초등학교 과정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맞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한 거는 유아반의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리니까 좀 더 체크하는 데 쉽지 않을까? 혹은 아이들의 변화되는 발달 수준에서 무엇을 내가 염두에서 한번 관찰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영역별로 쪼개서 영상을 계속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한번 체크해 봤어요.